호흡계는 역시나 우리가 좀 네 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소화 배웠고 두 번째 순환 배웠고 이제 호흡계 그다음 마지막 배설 이렇게 하면은 생물은 끝이야. 일단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대체적으로 아이들 다 이런 말 하죠. 산소를 들이마시고요.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예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해도 괜찮고요. 그럼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자, 그러면 산소를 왜 흡수할까? 필요하니까 먹겠고 이산화탄소 왜 배출할까? 필요가 없으니까 배출을 하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 그거야. 호흡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야.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도 마찬가지인데 세포 입장에서 호흡을 한다는 얘기야. 세포가 우리가 앞에서 소화를 배웠잖아. 그럼 소화를 배우면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괜찮죠? 그러면 그 영양소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마시는 이 산소와 같이 짝짝꿍해서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세포가 뭘 하냐?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소화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고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 산소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야? 산소와 영양소는 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각자 얻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알겠죠? 소화를 통해서 얻는 거고 호흡을 통해서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찌꺼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는 경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코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코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뭐냐면 여기 목구멍에 있는 기관을 얘기하고요. 기관지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기관지고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렇게 해서 호흡기가 이룬다. 자, 들숨과 날숨의 뜻을 볼 건데요. 별거 없어요.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 날숨은 후 이게 날숨. 들숨, 날숨 끝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들숨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당연히 많이 있어야겠지.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날숨에는 이산탄소가 좀 더 많이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산소는요 들숨에 좀 많고요. 이산탄소는 날숨에 좀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 필요 없는 걸 내뱉는데 괜찮죠? 네. 코 막혀요? 자, 그러면 호흡기의 구조를 볼게요. 쌤이 아까 손동작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코, 기관, 기관지, 그 다음에 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가 두 가지만 더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갈비뼈와 가로막근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횡격막.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죠? 횡격막이 가로막이에요. 가로로 막이 있다. 가로막. 세로막이에요. 알겠지? 별거 없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왜 중요하냐면 공기가 들어올지 나갈지는 누가 정해주냐면 이 두 마리의 행동이 정해줄 거야. 이제 앞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폐를 구성하는 걸 우리가 폐포라고 해요. 폐포 뭐야?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이런 거 폐포라고 하는데 폐포가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뭉쳐있으면 하나의 폐가 되는 거야. 이해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폐포 주변으로 누가 감싸고 있냐면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막 무슨 줄 같은 거 되게 많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당연히 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동맥, 폐에서 나가는 거는 폐정맥, 심장이라는 우리가 수단에서 배웠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폐포 하나인데 이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이에요. 여기 음식
음식물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빈 공간, 공기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세혈관인데 지금 화살표 보호하니까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좋은 게 들어와야죠. 필요한 거. 산소가 들어오고요. 자, 반대로 나가는 거는 누굽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코, 기관, 기관지, 폐 속에 있는 누구? 폐포.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코, 기관, 기관지, 폐 얘네들의 구조 혹은 특징을 한번 바라볼 거고요. 이 두 마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 콧구멍 보셨나요? 우리 콧구멍에 뭐가 있어요? 콧물, 콧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냥 있을까? 거추장스러운데 맞지? 그냥 있진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차고 건조한 공기를 어떻게 만들어줘?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게 코입니다. 코는 그래요. 그래서 코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와요. 건조한 공기가 하나만 더. 찬 공기와 건조한 공기를 굳이 따뜻하게 축축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선생님? 라는 질문이라면 거꾸로 질문해보세요. 그럼 차가운 공기가 좋을까 나쁠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왜냐면 찬 공기는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낮아. 우리 몸은 몇 도로 유지해줘야 돼? 36도 혹은 37도 유지해야 되는데 찬 공기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코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따뜻하게 체인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또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생물이라서 물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촉촉하게 항상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근데 건조한 공기가 오게 되면 그 룰이 깨져버리죠, 맞죠?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되는 역할도 코 속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 속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습기라고 얘기합니다. 코가 가습기 역할을 해요.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이제 자는 습관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코로만 들이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코로 공기가 안 들어가고 입으로 이러고 자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어. 너도 자는 습관을 아마 보면 알 건데 이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많이 들어와. 그러면 이 안쪽이 어떻게 되냐? 마르면 감기도 잘 걸려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 선풍기를 얼굴에 쐬고 자면 안 된다고 말해. 왜냐면 선풍기는 바람이잖아. 그러면 우리 물에다가 바람을 불면은 건조되죠. 이렇게 증발하지? 똑같아. 바람이 우리 이 얼굴로 들이대면은 내 입 안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축축한 게 다 사라져요. 건조해져요. 그래서 감기 잘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리 쪽에다가 선풍기를 두고 하는 게 낫다. 더우면.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털도 있고요. 액체도 있어요. 자, 털과 액체는 이런 먼지나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털 뽑는 거 사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잖아. 친구한테 코 속에 막 털이 막 삐죽삐죽 나 있으면 좀 그렇잖아. 바퀴벌레만 더듬이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잘라주는 건 괜찮은데 뽑는 거는 좋지 않아.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 생겨. 이 안에는 염증 생겨요. 자, 기관과 기관지는 같이 얘기할게요. 기관지에도 털이 있어. 선모. 역시나 이걸 걸러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안 나와 있는데 액체도 있어. 액체와 털 같이 있어. 여기 다 있어. 액체와 털이 다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면 니네 가래 뱉잖아, 맞지? 그 가래가 기관지에서 나오는 그런 끈끈한 액체에다가 이제 먼지가 다 먼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끈끈한 액체 딱 붙는 거야. 그 다음 선모 있지, 선모?
한번 이렇게 뭐죠 빗자루질하는 것처럼 칙칙 하면은 이게 가래가 됩니다. 가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래는 현미경을 확대하면 약간 병원 체가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미세하게 보면. 그걸 우리는 삼키잖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 위에서 다 제거돼요. 위산이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무슨 퇴퇴 뱉고 다니면 보기 좋진 않잖아. 맞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관지는 좌우폐로 연결되고 가지가 좀 더 많은 가지로 존재해서 폐포하고 좀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이거 너무 쉽고 할 필요 없죠. 폐는 좌우에 하나씩 있다. 너 폐 하나만 있습니까? 양쪽 다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 들어있다? 흉관. 이게 뭔 소리냐 잘 봐. 이게 갈비뼈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횡격막이야. 이렇게 돼 있어. 갈비뼈와 횡격막들이 있어.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이게 흉곽이라고 해. 흉곽이 뭐냐면 우리 몸에 빈 공간,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흉곽이라고 해. 흉곽 들어봤나? 흉곽, 복강, 두강, 비강.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게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이야. 빈 공간이야. 우리 몸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해하세요? 자, 빈 공간은 약간 우리가 그거야. 여기 지금 생 강의실에 내가 말을 하면 울리잖아. 사람이 별로 없으면 울리고 사람이 좀 많이 있으면 잘 안 울리거든. 울림통이라고 말을 해. 빈 공간. 그러니까 비어있는 하나의 영역은 울림통이라고 말해서 노래 부르는 친구들은 이런 울림통을 이용해서 노래 불러요. 뭐 두성이라고 하죠. 머리에 두강을 쳐가지고 울림통을 만들어서 부르는 걸 두성. 비성, 그 다음에 흉성, 뭐 복강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흉강 안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니겠지. 우리 강의실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거야. 이 빈 공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폐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폐가 있어. 폐. 이렇게 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야, 얘가. 그럼 실질적으로 폐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빈 공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 부분이 다 빈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예,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신기한 사실이 있어. 폐가 뭐가 없대? 근육 없어. 자, 왕별. 이거 질문 나올까 시험에서.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심장은 근육이 있어요. 근데 폐는 없어. 폐는 그냥 페포야. 그냥 페포라는 덩어리의 구성이지 근육이 막 붙어서 페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요. 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대체 뭡니까 선생님? 근육이 아니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내가 아까 중요하다는 이 새끼들 있죠? 얘네들이 폐를 늘리게 만들고 줄이게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폐를 위해서 It's for you. 알겠죠? 자, 보게 되면 그래서 써있죠?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얘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되게 단순하게 보세요. 압력 차이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야. 자, 질문. 풍선이라는 것이 근육이 있어요? 없죠. 풍선은 내비두면 풍선의 지운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아니죠. 그럼 풍선은 크기가 변하려면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기를 불어주거나 바깥에서 공기가 압력이 세서 눌러줘야지만 작아지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풍선을 날렸어. 하늘 위로 날렸어. 그러면 풍선 입장에서는 여기 압력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적어도 불어준 압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1기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든 계속 내려가든 유지가 되죠. 이 안쪽은 계속 1기압이라는 공기 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의 압력이 나가져지지.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얘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겨? 얘가 이기지? 맞아요? 그럼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면 풍선이 커져요. 그러다 못 버티고 어떻게 돼? 팡! 터지면은 찌꺼기가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이해했습니까? 어디 있는 건 다 떨어져요. 이런 것처럼 가로막과 갈비뼈는 압력을 조절을 해줘서 폐가 가지고 있는 압력과 외부의 압력에 누가 큰지 작은지를 만들어줘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폐포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표면적이 어때요? 넓어요, 넓어. 표면적이 넓어요. 알겠습니까? 기체 교환이 좀 효율적이고요. 그렇게 폐포는 작은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얇아요. 모세혈관만큼이나 얇고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된다. 그리고 가로막근은 아래쪽에 있는 근육으로 된 막이고요.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는 뼈예요, 뼈.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들숨과 날숨을 일어나게 해준다. 알겠죠? 졸려. 쌤은 항상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이 보다는 지워. 그래야 좀 편해. 그럼 날숨에 적게 들어있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날숨이니까 내보내는 거잖아. 내보낼 때 산소는 적게 있어야지. 좋은 건데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게 반대겠지, 뭐 인산. 자, 숨을 들이셨을 때 경로죠. 코에서 이제 기관을 거쳐서 좀 더 이제 세분화되면 G가 되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는 더 세분화되긴 해. 뭐 세기관지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폐속에 이제 폐포가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아우, 야, 이건 누가 모르냐. 이게 코죠? 기관이고요. 오케이. 이거 기관지. 그 다음에 이거는 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갈비뼈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막, 혹은 뭐 횡격막. 가로막이야, 이게. 그리고 폐포라고 쓰시면 되겠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하고 B에서 먼지나 세균 등이 얼러진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A도 털 점액이 있고요. 점막 있고요. B도 점액 점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지는 거 맞고요. C는 기관지죠. 폐수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세포가 예고되는 거 맞고요. 자, D는 폐가 되는데 폐는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 D는요, 가로막과 갈비뼈로 인해서 흉곽에 들어있다. 맞죠? 자, E는요, 폐포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 교환이 일어나고요. 자, E는요, 폐포, D는요, 폐. 폐포는 폐가 닿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표면적을 줄인다고요? 이것도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표면적 늘리는 거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F하고 G의 움직임에 따라서 폐의 크기가 변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호흡에 대해서 뭐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구조의 각각 구조의 어떤 기능, 특징 이런 걸 좀 배웠다면 이번에는 호흡하는 원리를 좀 배워볼게요. 진짜 우리가 들이마실 때 이제 그건 아실 거예요. 들이마시면은 우리가 폐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고 내쉴 때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거를 여기 위에 있는 갈비뼈와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 혹은 횡격막이라 하는데 이 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들숨이 되고 날숨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원리를 배울 거야.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자, 네 볼게요. 폐는 어쨌든 간에 근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들숨 날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런 갈비뼈와 가로막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사실 별건 없어요. 진짜 간단하거든. 우리가 갈비뼈는 두 가지인 거야.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다시 갈비뼈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죠? 내려가고. 그리고 가로막근도 마찬가지야.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요. 진짜 단순 생각이야. 들이마시려면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 들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훅 하니까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반대로 날숨이 되려면, 즉 내가 내보내려면 폐가 작아 쪼그라들어야 돼, 맞지? 그럼 폐를 감싸고 있는 흉곽을 만들어주는 위쪽에 있는 갈비뼈는 눌러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고, 횡격막을 가로막고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지. 네. 갈비뼈가 뭐 움직이면 약한 거 아니에요? 응? 약한 거 아니에요? 갈비뼈가? 아, 갈비뼈가 폐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야. 다시, 갈비뼈와 가로막근은 압력 조절이야, 압력. 압력을 조절해 준다 보시면 돼요. 폐가 뭐냐면 풍선이야, 풍선. 그럼 폐가 커지려면은 폐 바깥에 있는 압력은 낮아야 돼, 맞지? 네.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근이 내려가면 흉곽이지, 흉곽. 네. 흉곽이 부피가 커져. 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거든. 그럼 낮아졌잖아요, 흉곽이. 그러니까 왜 그 폐 입장에서 외부의 압력은 흉곽의 압력인데, 흉곽의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폐가 어떻게 돼? 폐가 이기지, 압력이. 그러니까 폐가 커지는 거야. 그 원리야. 다시, 갈비뼈와 가로막근은 폐를 확장할 거냐, 이제 뭐 커지게 할 거냐, 작아지게 할 거냐라는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인데, 어떤 원리냐? 흉곽의 압력을 조절함으로 폐의 크기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라고 하냐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로막근이 내려가면 흉곽의 부피는 커졌습니다. 그러면 흉곽은 폐 입장에서는 외부 압력이거든. 맞습니까? 네. 외부 압력이야, 폐 입장에서.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죠. 반비례니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인 거 아시죠? 그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폐가 커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폐가 커지니까 폐 안쪽의 압력도 역시나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기는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공기의 매너인데, 그러면 들어오겠죠, 공기가? 그렇게 해서 들숨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결국 뭐냐면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폐가 커지고 폐도 압력이 같이 낮아지는 거야. 얘가 낮아지니까 얘도 낮아지는 거지. 이 연달아야, 얘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거든. 연달아 낮아지니까 공기가 바깥에가 압력이 더 세니까 들어오는 거, 알겠죠? 그럼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흉곽이 작아지니까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고,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폐 부피가 작아지겠지? 그 폐 부피가 작아지니까 폐도 압력이 똑같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안쪽이 더 높으니까 바깥으로 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산소 있죠, 산소. 산소는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산소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방법은요, 바깥에가 산소 압력이 높고 난 낮으면 돼.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바깥에가 산소가 별로 없잖아. 내가 산소가 많고. 그럼 난 뺏겨 안 뺏겨? 뺏기죠? 그게 질식사예요. 그게 질식사라고. 질식해서 죽는 거야.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야. 바깥에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내 몸으로 이산화탄소 들어올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질식사라고. 이산화탄소 먹을 수 없잖아. 질식사. 그게 질식사야. 모든 공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산소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 몸보다는 바깥에가 농도가 높아야 돼, 압력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내뱉어야 되니까 바깥에가 농도가 낮고 내 몸 안에 있는 CO2가 농도가 압력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질식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어디냐면 화재 현장. 불이 나게 되면 산소가 별로 없어요. 왜? 불이 나는 조건은 산소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 산소가 바깥에 별로 없다. 그럼 난 산소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깥에 이산화탄소가 좀 많잖아. 이산화탄소 들어오는 거지.
반대로 돼버렸지? 그래서 질식사로 화재 현장에 죽어요. 거의 90%가 질식사로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이해하세요? 모든 압력에 따라서. 그 화재 현장에다가 네. 산소를 이렇게 네. 뿌리면요. 네. 불이 더 커지는 거. 그렇지. 산소를 뿌리면 불이 더 커지는 거지. 아, 그래서 소화기를 뿌리는데 소화기 분말가루잖아. 그 이산탄소거든. 이산탄소가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겉을 다 감싸주는 거야. 그럼 산소가 못 만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불이 안 타요. 그게 화재 진압할 때 사용하는 이산탄소 분말가루예요. 알겠죠? 진공 상태는 불이 안 나요? 네, 불이 안 나죠. 불이라는 조건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주 같은 데서 불 나는 경우 생각을 해봐. 그냥 터무니없이 우주 항공간에서 불이 나진 않아. 우주선 근처에서 나지. 우주선이 뭐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산소가 배출되면서 거기가 불이 나는 거야. 알겠죠?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기체 교환을 배울 건데 사실 이것도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이거 좀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조직은 세포라고 보세요. 별건 없어요. 폐포와 모세혈관의 어떤 기체교환. 모세혈관과 조직의 기체교환. 알겠죠? 자, 별거 없어. 산소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요. 만약에 혈액순환이 이 방향으로 혈액순환이 된다고 하면 산소가 줘 안 줘? 좋아요. 그러면 산소가 이동해야 해. 해요. 이동해서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 농도가 어디가 더 높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폐포가 더 높고 모세혈관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산소는. 알겠어요? 네. 또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 산소 농도 배소 관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혈관이 조직보다 산소 농도가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네. 어려워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압력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만 포인트. 알겠어요? 네. 반대로 산소는 이미 끝났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해볼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찌꺼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찌꺼기. 그러면 조직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누가 더 많냐면 조직이 더 많아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조직이 더 많다고 써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동해가지고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세혈관이 훨씬 더 높다. 끝! 됐습니까? 네.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고 CO2가 나가니까 CO2와 산소의 기체 교환. 그 다음에 조직과 모세혈관도 CO2와 산소의 기체 교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렵진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건데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기체 교환 결과예요. 결과. 자 지금 보시면 폐하고 모세혈관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방향성을 봐봐. 여기까지는 더러웠어 안 더러웠어? 더럽지. 정맥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끗한 피는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제 동맥혈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해서 정맥혈에서 동맥혈로 바뀝니다.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이 말했잖아. 필터. 폐는 뭐라고? 필터.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뀐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직에서는 찌꺼기를 받아야 됩니다. 들어온 피로 바뀌겠죠? 그래서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이게 다예요. 뭐 엄청난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포인트는 압력에 따라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압력 농도 누가 큰지 확인을 해주시자. 봅시다. 폐는요 네, 근육이 없어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 볼게요. 들숨 들어와야겠지? 그냥 상상하는 거야. 폐가, 그러니까 물 둘이 들어오려면 폐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하고 이 가로막근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알지?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면 가로막근 내려가야겠죠? 괜찮나요? 예. 이게 상상하면 돼. 폐가 커지려면은 폐가 커지려고 하는데 얘네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아프겠다. 이게 막 부딪히잖아, 맞지? 같이 커져야 된다고 알죠? 흉곽을 커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러면 흉곽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압력은 반대로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폐가 커지죠? 폐의 부피도 여전히 증가하고, 그러니까 폐도 똑같이 압력이 둘 다 같이 낮아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깥에랑 압력이 높아진 거죠. 따지고 보면 안에가 우리가 안쪽이 낮아진 거니까 공기가 들어온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날숨 후. 그럼 폐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근은 눌러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흉곽이 감소하니까 압력은 높아지고 얘도 그래서 똑같이 감소해서 그래서 똑같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7번 가가 내려갈 때 날숨이 일어나게 된다. 가는 갈비뼈, 나는 가로막근. 알겠어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려가면 폐가 작아지겠죠? 후 내보내게 되겠다. 알겠죠? 가가 올라가게 되면 폐가 커지겠죠? 들이마셨겠다. 자, 들이마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압력이 낮아진 거죠? 오케이.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가 내려갈 때는 폐가 커지겠죠? 들이마셨다는 얘기고요. 자, 나가 올라갈 때는 폐가 쪼그라들겠죠? 근데 폐가 부피가 증가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됐어요? 네. 오케이. 자, 8번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림 그렸던 거를 더 디테일하게 그렸네요. 자, 다 보이시죠? 몸박기라고 한 거 보니까 폐부와 모세혈관의 관계,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의 관계. 자, 산소의 농도는요,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해야 돼요. 산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폐부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시고, 알겠습니까? 네. 여기는 모세혈관이죠? 자,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조직이 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E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모세혈관. 자, A하고 C. A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갔고 B는 나온 거 뭐하니까 얘는 산소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A는 산소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도 산소 이동 방향. 여기 산소 이동 방향. 근데 얘는 이산탄소의 이동 방향이죠? 그래서 이산탄소의 이동 방향이 되겠다. 알겠어요? 네.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실제로 실험하는 거거든? 네. 이거 쌤 지금 살 거야. 사서 보여줘야지. 아, 알아주세요. 쌤 그거 영양소 검출하는 거 샀거든? 네. 그거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올 거야. 다음 주에 실험 한번 보여줄게. 색깔 보여주는 거. 자, 지금 보시면 빨대에다가 고무차를 플라스틱컵 뭐 흉광이에요, 흉광? 예. 흉광이고요. 이건 고무막이에요. 알겠어요? 그 작은 표선은 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빨대는 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인지 알아두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 뭐야? 고무막을 잡아 당기잖아. 그러면 얘가 커져. 이런 식으로. 커져. 이거 내가 보여줄 건데. 왜냐면 이게 내려가니까 폐가 커지잖아.
커지잖아, 맞지? 그거 진짜 실제로 폐가 커진다고. 실제로 커져. 압력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알겠지? 이건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컵 속의 공간이죠. 만약에 고무막을 잡아당기면은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밀어 올리게 되면은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그럼 풍선도 같이 가는 거 알겠어? 폐하고 흉곽은 똑같이 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흉곽이 그렇게 돼서 폐도 똑같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컵 속의 공간이 흉곽이니까 흉곽이 이렇게 되니까 고무풍선 폐 역할이 되는 것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기가 이동한다. 이런 거 쌤이 아까 말했는데 빨대, 뭐 기관지 역할, 공간은 흉곽, 풍선은 폐, 가로막은 고무막. 이해갔어요? 예.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기만 할게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고무막 잡아당기면 압력이 낮아지지. 부피가 커지니까 상상해보면 돼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풍선이 커지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고무막을 밀어올리면 컵 속의 부피가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그럼 밀어올리는 것은 날숨에 해당되는 거 맞죠? 내보내는 겁니다. 자, 호흡운동 모형의 고무막은 사람에서 가로막.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오죠? 들숨이 되겠다. 이해가요? 네. 이런 말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요게 뭐냐면 방금 말했던 이제 매칭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요거는 문제 풀면서 봐도 충분해요. 이거 굳이 막 좀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예. 이것만 하고 쉴게요. 또 줘요? 네. 왜요? 1시간이잖아요. 아까. 그거는 잠깐 너가 힘들어해서 잠깐 찍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A부터 C까지 있습니다. A는 가림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가로막, C는 폐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하고 매칭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BC에 해당하는 구조를 써보세요. B는 뭐예요? 가로막이니까 고무막이 되겠고 C는 폐가 되니까 고무풍선이 되겠다. 끝! 됐죠? 이거 누가 몰라? 잡아당길 때, 밀어올릴 때 들숨날숨. 자,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공기가 들어오겠고 고무막을 밀어올리면 공기가 나가겠죠. 들숨날숨 끝났습니다. 뭐야? 이런 문제를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지겨우시겠어.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부피가 증가를 하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부피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압력도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온다. 누가 모르는 거야? 웃기지 않냐? 별씨. 자, 고무막을 밀어올릴 때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 고무막을 밀어올리면 흉곽이 뭘 커져? 미친 거 아니에요? 자, 밀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내려오겠죠? A는 내려가는데 무슨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어요? 고무막을 밀어올리게 되면 폐는 작아